안녕하세요. 주식당겼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12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장 끝나고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 주씩 사서 공부하고 있는 마니커가 악재가 나왔는데요. 갑자기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장이 끝나고 시간에 단일가에서 보시면은 4시 10분까지는 공시가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거의 하한가까지 들어갔었어요.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지막에 하한가가 좀 풀리면서 다행히 끝냈습니다. 근데 이 하한가를 갔을 때 제가 보는 거는 이 체결량을 보거든요. 하한가를 들어갔을 때, 어떠한 악재가 나왔을 때, 시간에서 하한가를 들어갈 때. 근데 이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이거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 물량을 이게 정말 악재면은 이 물량을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런 덩어리 물량들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물량이 좀 많이 터지긴 했는데 물량을 받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거래가 됐다는 거는. 그러면은 요 거래량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단기적인 흔들긴지 아니면은 정말 악재에서 하한가를 갈 정도의 이런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던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안에 자전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물량 돌리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와중에 개인들의 물량을 뺏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비중이 크다고 봐요. 그 이유는 어떤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이 이 하한가를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물량을 이렇게 대량 덩어리 물량을 소화를 시켜줍니까? 주식이란 거는 누가 사면은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이 이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물량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렇게 정말 이 회사가 망하고 정말 악재가 크게 나왔으면은 하한가에서 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예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다음날 하한가가 하고 그 다음날 하한가가 하한가가 매도 물량 잔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풀리지를 못해요. 근데 어저께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을 봐서 조금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행복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어떤 놈의 새끼가 이 물량을 받아가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말 악재였으면 물량 받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계속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잠을 좀 많이 못 자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지금의 저였으면은, 제가 이 마니커란 종목을 가지고 있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하한가를 찍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저였으면은 손절을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였으면은 손절을 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어저께 9%, 9.5% 끝났고 하한가 10% 찍고 나왔으니까 그 전까지 손실 봤던 거 한 5% 마이너스 5% 정도 잡으면은 아침에 마이너스 10% 정도 빠진다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5% 아니면 좀 넓게 잡아놓으면 20%까지 잡아놓고 이 손절을 치고 나온 게 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저였으면은. 근데 그거는 제 입장인 경우에요. 제가 왜 최근에 저였으면은 손절을 치고 나온다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이 20%가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금화 비중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이 종목을 샀는데 20%가
손해가 나서 2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근데 현금 비중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1억을 다시 이 8천만 원 갖다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현금을 좀 더 끌고 와서 1억을 맞춰가지고 다시 2천만 원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금 비중 조절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요. 어, 1천만 원 갖다가 800만 원이 됐는데 그 800만 원 갖다가 다시 이 1천만 원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란 수익률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안에 복구를 할 수 있는 그 퍼센트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아니라고 좀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그 이유는 내가 여기서 손절을 치고 나가도 다른 데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최근에는 시장을 뭐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변곡점 지점이라서 일단 현금화 비중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박스권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 시점에서 탈난다고 욕심 부리면 탈난다고 해가지고 저는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화 비중을 계속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3월에 코로나 사태로 단편적인 예로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요 정도까지는 많이 버티셨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많이 버티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미 이 위에서 요런 단가에서 샀던 분들은 많이 밀려와서 손실이 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빠질 때, 이 구간에서 빠질 때 많이 손절을 했을 거예요. 요런 구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구간에서 어떠한 종목을 손절을 쳤습니다. 마이너스 30%를.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긴데요. 여기서 30%를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30%를 손절을 했어요. 근데 이 시장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벌써 더블난 종목이 바닥에서 더블난 종목이 있고요. 신고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가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내가 이 30%를 손절을 했을 때 이 시장에서 이 다시 대반등이 나왔던 이 시장에서 내가 최소한은 나의 30%를 복구할 수 있었던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 이 구간에서 손절을 했을 때, 지금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정도의 수익률은 아니었어도 내가 나의 이 마이너스 30을 30%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본전까지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고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한 종목에서 30%를 맞고 복구를 해서 다른 종목에 가서 복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만약에 지금의 단타 시장이 아닌 평상시에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일단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전략을 이렇게 짤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전략은요. 일단 무조건 버틸 거예요. 제가 갖고 있으면 무조건 버팁니다. 이 700원, 많게는 600원, 데드라인 600원까지 잡고요. 50%가 빠지든 60%가 빠지든 버팁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만약에 여기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면은 700원, 600원 오면 계속 돈을 때려 박습니다. 조금씩. 이 돈은 내가 예를 들어서예요. 1000만 원을 샀다고 하면은 50% 정도까지 만들 수 있으면은 계속 여기에다
따라가면서 700원, 600원까지 만약에 빠진다는 가정을 했을 때 700원, 600원까지 오면 제가 이 50번, 1000만 원에 50%면 100만 원,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100%까지 이렇게 해서 물을 탈 것 같아요. 물은 100%, 50%도 아니에요. 물을 탈 거면은 한 100% 정도 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한 700까지 오면은 내가 만약 투자금이 적으면은 1000만 원 정도면은 이 1000만 원을 내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현금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한 700까지 기다렸다가 700에서 600 사이까지 빠지는 것까지 보고 한번 물타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물타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깡따구가 있어야 되고 일단 내가 들어간 비중에 100%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일단 버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처음 하고 주식의 경험이 조금 짧으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참을 것 같아요. 참을 것 같아요. 버팁니다. 제가 왜 버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일단 물을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그렇죠. 내가 여기에 1000만 원이 지금 물려 있는데 어디서 또 1000만 원? 우리 뭐 직장인들 연봉이 한 3000에서 5000 되죠. 그러면은 뭐 1년에 3분의 1의 연봉을 갖다 박는 건데 불확실성에 그럴 용기도 없고 그 자금이 작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텐 작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저 같으면은 버팁니다. 예, 저 같으면 버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항상 모든 거래를 할 때 이 매집봉이란 거를 항상 체크를 해요. 매집봉이란 거를 항상 체크를 하고 거래를 하고 모든 단타를 칠 때 일봉상에 매집봉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그날 분봉에서도 매집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단타를 들어갑니다. 중기 투자도 똑같고 장기 투자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장기 투자랑 단기, 중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장기 투자자는 재무제표를 보고 조금 안정적인 회사를 들어가고 중기적인 그런 투자는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고 단기적인 그 단타 스캘핑의 경우는 들어가는 종목의 이름도 안 볼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제가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게 이 거래량 매집봉입니다. 이 매집봉은 그냥 이 거래가 터졌다고 해서 그냥 이게 매집봉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유튜브에도 많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 기초이론반에 들어오면은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본 그런 제가 생각하는 거래량에 대한 이해를 올려놓은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의 모든 것 여기에서도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으로 올려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거래량 차트 설정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거래량을 제가 공부를 오래 하고 저만의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차트가 다 똑같아 보여도 이 안에 봉에 차트 설정 방법 어떤 거는 색이 채워져 있고 안 채워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빨간색 봉이고 이 파란색 봉이고 거래량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기준을 그냥 이렇게 차트랑 보는 남들의 기준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봉들이 이 세력들이 매집한 매집봉이라고 체크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바닥에서 보세요. 이 위에서 누군가는 사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매물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 팔고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주식이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건 누군가 팔고 누군가 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악성 매물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악성 매물층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이 잡혔을 때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써서 이렇게 주가를 한번 올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가창을 봤을 때요. 여기가 매도 호가고요. 위에가 매도 호가고요. 밑에가 매수 호가잖아요. 여기에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량을 걸어놓고 위에는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량을 걸어놓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매수가에 걸어서 떨어지는 걸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매도가로 시장가로 사면서 올려줘야 돼요. 계속 시장가로 누군가는 돈을 더 비싸게 웃돈을 주면서 지금의 시장가보다 더 비싸게 한 호가씩 계속 비싸게 사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위에 여기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어떤 머리에 총 맞은 부자형이 돈을 이만큼이나 쓰면서 거래량이 즉 돈 아니겠습니까? 이만큼이나 돈을 쓰면서 이 물량을 다 흡수하면서 올리려고 왜 어떤 멍청한 놈이 이렇게 올렸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틀 3일 후에 또 돈을 엄청 써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위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여기 물려 있는데 어떤 고마운 사람이 주가를 돈을 많이 써서 시장가로 사주면서 올려주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여기 물려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 라인에 물려 있어요. 이 물려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려 있는데 누가 돈을 많이 써서 올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오케이, 땡큐, 탈출하지 않을까요? 물려 있었는데 지금 이 기간이 엄청나죠. 몇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고생했죠. 누가 올려줘요. 그러면은 물려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본전 탈출을 합니다. 본절에서.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을 때 여기에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오케이, 탈출 하면서 손절, 탈출, 약손실 하면서 탈출할 거를 모르고 여기를 이렇게 이 많은 돈을 쓰면서 올렸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이만큼의 최근의 거래량을 이렇게 터트리면서 돈을 시장가로 쓸어 담으면서 이렇게 올렸을까요? 본전에 여기 물린 사람들 본전에 오면 다 손절하고 익절할 거 다 뻔히 아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제가 매집봉이라고 체크해놨던 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러고 또 떨어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니까 에이씨 잡주 새끼 이러면서 또 막 이 종목 끝났다 어쩌다 종목 토론방에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 시세가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총 맞은 부자 형들이 많이 샀어요. 제가 이거를 항상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에 소양봉, 윗꼬리가 달리는 이런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이런 거는 세력들이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위에 물량을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이 돈을 스마트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그 총 맞은 스마트머니가 들어왔어요.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테스트를 한 거죠. 얼마나 내가 이 위에 물량을 소화해야 되며 이 물량이 얼마나 있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비싸게 많이 샀죠. 거래를. 보세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죽죠. 여러분들 죽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올리고 매물 테스트를 했다는 그 세력형들이 제 말대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형들이 이 주가가 빠졌을 때 빨리 다 팔고 나갔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얘네들이 여기다 쓴 돈이 얼마예요? 이런 짜잘한 거래량보다는 엄청나게 쓴 거 아니에요? 이날 돈을, 이 이틀 동안 돈을 엄청나게 그럼 얘네가 주가가 빠져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보다 돈을 더 많이 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빨리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빨리 물량을 다 팔고 나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죽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형들은 여기에서 샀던 이 형들은 물량을 아직 정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일부러 뺐을 수도 있고, 시장이 밀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밀렸을 수도 있고요. 이게 밀렸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안 팔았다는 거예요. 안 팔았다고요. 얘네들이 이 물량을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코로나 사태가 오고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니까 얘네가 또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여기서 또 물량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이날은 또.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돈을 또 썼어요. 돈을 썼습니다. 지금 돈을 이날 엄청나게 썼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팔지 않을까? 이 윗꼬리에서 당했던 사람들이 팔지 않을까요? 오케이, 본전 땡큐. 코로나 때문에 개 무서웠는데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어떻게 해요? 오케이, 땡큐. 익절 5% 익절, 3% 익절, 본전에서 손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손절 물량이 나올 것도 아는데 얘네들이 또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다음에 또 거래를 이렇게 죽입니다. 근데 여기 죽일 때 보세요. 거래량이 없죠. 근데 또 최근에 또 한번 거래를 터트립니다. 윗꼬리 소양봉. 오케이. 누군가는 또 돈을 많이 쓰면서 위에 매물을 또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또 빠집니다. 주가. 근데 여기에서 또 판 사람들이 없어요. 얘네가 보면은 얘가 안 팔잖아요. 얘가 안 파니까 다시 위에 계속 테스트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물량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주식이 끝났다고 하면은 이 많이 돈을 산 사람들이 팔고 나가야 돼요. 이 팔고 나가야 돼요. 얘네들이 완전 이 정도의 거래량, 이 정도 최소한 못해도 반 정도 되는 파란색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 돼. 근데 아직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많이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산 이 세력형이라고 저는 칭을 해요. 혹은 또 부자형들이라고 해요. 부자형들이 아직 판 흔적이 없잖아요. 보세요. 얘네들이 판 흔적이 없죠. 판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은 조금씩 땡기면서 볼게요. 여기서 올라갔죠.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위에 매물 테스트 했습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이 장기 이평선 900원대 그 1000원대 사이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돈을 많이 써서 올렸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죠. 올렸던 자리보다 더 빠져요. 이거는 세력들이 뭐라고 판단을 한 거냐? 위에 매물이 이틀 동안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다 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엄청 빠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빠졌을 때, 이 코로나 때 빠졌을 때 손절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저 같으면은 손절을 아까 또 얘기를 했다시피 어느 라인을 깨고 800원을 깼으면은 만약에 손절을 하고 다시 다른 종목에서 이제 손실을 복구를 하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 많이 산 새끼들이 안 팔았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900원 위에선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얘네들도 많이 들어온 돈 많은 사람이 안 팔았는데, 그럼 나만 먼저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 많이 산 사람이 안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 근처까지는 주식을 한번 땡겨 놓습니다.
한번 이 자리까지 다시 당겨 놓죠. 이 친구들이 지금 안 팔았기 때문에 주가를 여기서 돈을 한번 더 써서 이렇게 이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넘어간 거예요. 자기네들이 여기 매물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한번 코로나 때문에 때리면서 밑으로 물량을 받으면서 손절 물량 받으면서 매집을 조금 더 하다가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매물 테스트했던 구간, 여기 구간을 돈을 더 쓰면서 넘겨버립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이렇게 계속 조정을 주다가 또 어느 날 이렇게 한 번 더 자기가 매물 테스트하고 뚫었던 이 자리를 지키면서 또 위쪽으로 여기 매물 테스트했던 요 자리 1000원 라인을 계속 매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빠졌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이 하나의 세력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들이 여기에서 한번 매물 테스트하고 돈을 쓰고 주가를 빼고 거래를 죽였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거래를 죽였다는 거는 안 팔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들어온 돈이 안 팔고 있으니까 결국은 주가가 또 올라옵니다. 얘네들이 또 돈을 많이 썼죠. 이 형들이 이 돈을 많이 쓰고 얘네가 또 죽여놓습니다. 주가를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래가 또 안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산 놈이랑 여기서 돈 써서 올린 놈이 같은 놈인지 다른 놈인지는 몰라도 돈을 많이 쓴 놈이 판 흔적이 없습니다. 아직 팔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또 밑으로 빼다가 어떻게 돼요? 한번 또 위에 올립니다. 돈을 많이 써서. 그럼 최근에는 또 돈 많이 쓴 놈들이 팔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왜? 지들이 이만큼의 물량을 샀는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많은 애들이에요. 일명 저는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세력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력들이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돈이 많은 형들은 거의 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돈을 이 정도 쓰고 이 정도 쓰고 이 정도를 썼는데 지금 내가 작업한 단가가 이 가격과 지금 고가로는 여기고 최근에는 1000원대였습니다. 1000원대. 그럼 얘네 평단가가 한 900원에서 1100원 사이에 맞춰졌으면은 평균적으로 한 이 가격이 얘네가 최소한 못해도 여기에서 돈을 써서 들어온 가격이 얘네들이 원하는 가격이 1000원대란 말이에요. 1000원대. 라운드 피겨값. 그리고 이 치고 올라갔을 때 뚫을 수 있을 때 이 1000원대를 뚫어야지 시세가 보면은 여기 모든 차트를 보면 이 1000원대를 뚫을 때부터 시세가 강하게 나와요. 이 1000원대 900원에서 이 1000원대를 뚫을 때마다 이 900원에서 이 1000원대를 뚫을 때마다 시세가 강하게 나와요. 강하게. 얘네들은 이거를 해먹기 위해서 들어온 애들인데 지금 팔지를 않았습니다. 팔지를 않았어요. 들어온 돈들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이 밑에서 매집을 많이 했겠죠. 이 밑에서 매집을 해서 평균 단가 더 낮을 수는 있겠지만은 얘네는 지금 의지로 봤을 때는 1000원 위에서 팔라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 2020년부터 보면은. 근데 갑자기 유증이 나왔습니다. 유증이 나와서 이렇게 물량을 받는다는 거는 이렇게 물량을 누군가는 계속 샀다는 거는 제 생각이고 제 경험인데요. 세력들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세력들도 당한 거예요. 이 회사가 갑자기 유증을 할 거라는 이런 단기적인 파동에 유증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잔량을 하한가 쪽으로 걸어놓고 물량이 많은 것처럼 해놓고 자기네들 물량을 걸어놓고 자기네들이 사고 그 안에서 또 개미들이 털어내는 그 물량을 같이 받아갔을 확률이 좀 있다는 거예요. 완전 이게 100%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거예요. 물량이 이렇게 터지지 않아요. 정말 시간에 하한가 가면은 물량이 잠겨가지고 진짜 갈 거면은 잠겨가지고 팔지도 못해요. 그 다음날 무조건 하한가 가고 또 팔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버티는 전략을 할 거예요. 버티는 전략. 얘가 700원까지 빠지던 800원까지 빠지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1,000만 원을 샀는데 이 1,000만 원을 갖다 부을 돈이 없어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1,000만 원을 사든 1억을 사든 뭐 100만 원을 사든 여기에다 돈을 더 부을 용기도 없고, 그럴 돈이 또 자기한테 좀 비중이 큰 돈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버텨보는 전략을 취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었으면은 버티는 전략을 취할 거예요. 이 600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버티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버틴다고 안 오는 그런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버틴다고 해서 한 10년 버텨도 안 오는 주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 기준은 확실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었으면 절대 팔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했을 거예요. 네가 빠져봐라. 700원, 600원 어디까지 빠지나 내가 한번 보자. 나는 절대 지고 나오지 않는다. 왜? 여기에 세력들 니네가 더 많이 샀잖아. 니네가 더 많이 샀잖아. 그럼 너희도 내 평균 단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위에서 니네 팔고 싶잖아. 그럼 너네가 언제 팔 건데? 나는 기다려 볼게. 그럼 니네가 시간 있을 때 올려줘. 난 기다려 볼게. 대신 나는 너희들의 이 거래와 하나의 시세를 파악하면서 기다려 볼게. 라고 하면서 저는 계속 버텨볼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으면은 밑에서 좀 더 물량을 더 담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담으란 건 아니에요. 일단 보고 어느 시그널이 나오면은 더 담는데, 여러분들한테 추매를 물타기를 권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타기고요. 그래서 좀 버텨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이면은 여기 이 돈을 많이 쓴 형들이 절대 팔지를 않아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1,000원 이상으로 올려놓고 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래량과 매집봉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산 놈들이 안 팔면 결국은 올라간다.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일진다이아예요. 일진다이아도 똑같이 접근을 해요. 제가 매년 해먹었다고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세요. 여기 위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서 물렸다고 생각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손절해야 되냐? 떨어져가지고 손절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아직 안 팔았거든요. 여기 들어온 애들이 판 흔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들고 가냐? 그 나도 모른다. 기다려봐라. 여기서 샀으니까 더 얘네가 안 팔았잖아. 더 높이 팔 가능성이 크다. 그냥 결국 갖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니까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또 물렸어요. 어떤 사람이 물려서 저한테 물어본다.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개박살이 났다. 여기서 샀는데 개박살이 났습니다.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마십시오. 뒤에 이렇게 부자형들이 많이 사가지고 제가 이거 분봉으로 다 체크를 해놔가지고 해놓은 건데, 분봉으로 봤을 때도 이게 다 매집봉이다. 아직 안 팔았다. 왜 안 팔았냐? 수소차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해먹을 건데 얘네들이 지금 25,000원이 지금 비싼 가격이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얘네가 어떡하냐? 자전을 돌리면서 계속 이 주가를 이런 일정한 박스권이나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 돌리는 것 같다.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안 파니까 엄청나게 상승하잖아요. 이 돈 많은 애들이 안 파니까. 대신에 이 거래량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거래량 공부를 하고 거래량을 제 입맛에 맞게 이렇게 공부를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맞게 그 기준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온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거래를 써가지고 누군가는 많이 샀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제 매매 방법이고. 근데 여기서 시세를 이빠이 뺍니다. 이빠이. 근데 여기서 거래가 안 터지잖아요. 거래가. 그럼 여기서 돈을 썼던 애들이 이 3만원 이상까지 돈을 썼던 애들이 돈을 안 썼기 때문에 판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팔고 나갔으면은 장대 음봉이 뜨고 거래량 폭발하면서 얘네들이 이익 실현을 했어야 돼요. 근데 얘네가 왜
미친놈처럼 돈을 이렇게 쓰고 올려놨는데 왜 이 주가를 이렇게 빼냐. 그냥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한 하나의 흔들기예요. 파는 물량이 없잖아요. 얘네가 팔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장대 음봉 뜨면서 음봉이 뭐 장대든 윗꼬리든 엄청난 꼬리를 달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팔고 나가야 돼. 무조건 거래가 터져야 돼요. 거래가. 사는 애들이 한 번에 털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주가를 왜 빼냐? 올리기 위해서 주가를 빼는 거일 수도 있고요. 지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물량은 조금 하면서 개인들이 손절하는 물량 받아갈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올리기 위한 하나의 더 높이에서 팔기 위한 하나의 시세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래량 방법으로 이 거래량 저만의 기준 거래량 방법으로 이 뭐야 매매를 할 때 이 시세는 절대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냥 거래만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래만. 이 시세는 언제든지 조장이 가능해요. 조장이. 얘네가 시장이 안 좋아요. 코로나 때도 시장이 안 좋잖아요. 보세요.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았어요. 코로나 때. 차트를 띄워볼게요.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았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이게 지금 3월부터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엄청나게 빠졌죠. 그럼 다시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를 가볼게요. 일진다이아 때 최근 3월에 엄청나게 뺐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 매집봉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이렇게 사는 애들이 이렇게 팔지를 않았잖아요. 부자형들이 보세요. 팔지를 않았어요. 이 물량을 절대 팔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코로나 때 왜 빠졌냐? 왜 빠졌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세요. 여기가 호가창이에요. 호가창. 그 당시에 호가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그때는 공포 심리가 엄청났죠.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여 밑에 지금은 이 받쳐주는 물량이 많죠. 근데 이 밑에 호가가 지금 이 매도 호가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200주 여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여기 200주, 502주, 2000주, 여기에 900주, 100주, 200주, 50주, 뭐 300주, 200주, 100주 이렇게 걸려 있어. 호가가 얇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샀던 이 형들이 주가를 일부러 더 빼서 개인들이 손절 물량을 유도를 하면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짜잘한 물량들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샀던 물량들 중에서 자기들이 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자기네 물량을 밑으로 툭툭툭 던집니다. 시장가로. 그럼 보면은 이 받쳐주는 물량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럼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쑥쑥쑥 빠집니다. 좀만 던져도 얘네들이 지들이 갖고 있는 물량 중에 진짜 100분의 1도 안 시장가를 안 던져도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쭉쭉쭉 빠집니다. 여기 받쳐놓는 물량은 또 누구 거냐? 지들 거 받쳐놓는 거예요. 지들 물량. 지들 돈으로 여기서 100주 받쳐놓고 200주 산다고 받쳐놓고 이렇게 받쳐놓는 거. 그러면은 얘네가 그 100주를 받쳐놓으면 100주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0주를 받쳐놓으면 150주를 던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뒤에 50주, 100주 이렇게 같이 손절 나오는 물량들을 같이 밑에서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시세를 빼는 거예요. 시세를 물량을 더 모으기 위해서. 그럼 보세요. 결국은 여기서도 이 제가 체크해놓은 매집봉이 안 빠지기 때문에 이 시세는 빠져도 이 시세 캔들하고 시세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을 속일 수 없는 게 이 거래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하락이 왔어도 얘네들이 밑에 구간에서 매집을 엄청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집을 엄청 했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그런 세계적인 패닉이 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량을 더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던 거예요. 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이유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매집 구간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수를 보면요. 여기서 여기 빠질 때 세력들도 당황을 한 거예요. 세력들도 당황을 해서 와, 씨, 내가 이렇게 매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단기적인 엄청난 매물 손절 물량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밑에서 다 받아서 다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급하게 치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 있죠. 시젠을 한번 볼게요. 시젠이 이게 말이 되는 종목입니까? 시젠을 한번 전에 추격을 해볼게요. 시젠을 이렇게 한번 땡겨서 볼게요. 시젠을 이해하기 쉽게. 시젠이 지금 봤을 때는 엄청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차트를 자르고 이전까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 올라간 폭이 이래서 그렇지 요 구간을 잘라놓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도 이 변동성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요 구간을 빼고 봐도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은 얘는 올라가기 전에 지금 이 구간이 최고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을 땡겨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1분봉으로 추격을 했을 때 거래량을 추격을 했을 때 분봉으로 추격을 했을 때 얘네들이 다 매집봉이란 거예요. 매집봉. 이 당시에 지금을 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봤을 때는 매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고점에서 일봉이에요. 지금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시세를 엄청나게 죽였어요. 여기서 매집봉 세워놓고 이 시세를 이 세력들이 엄청나게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7,000원부터 4,000원, 3,500원, 35,000원까지 7만원에서 35,000원까지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죽여놨어요. 그러면서 계속 빼죠. 시세를 빼면서 여기서 들어왔던 이 돈 매집봉이라고 했던 거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 안 터지죠. 밑에서 한번 갭상승 시켜놓고 미는 물량털기 식의 음봉에 물량털기식 음봉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매집봉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또 거래가 쭉 안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악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거래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 다시 뒤에 한번 거래를 하면서 위에 매물을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이렇게 또 시세를 계속 뺍니다. 이 사람들이 시세를 계속 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거래가 한번 어떠한 악재로 인해서 여기에서 한번 나간 사람 빼고는 계속 여기 매집봉이 살아있죠. 이 매집봉이 살아있죠. 근데 2015년부터 작업을 해왔어요. 오래 작업을 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물량을 졸라게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결국은 매집봉이 있으니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던 그 유유제약 마이너스 45%에서 수익 내고 나왔다고 했죠. 그때 3월 22일인가 여기 2018년 3월 22일 요 정도에서 물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매집봉 살아있다고 팔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분이 찾아왔을 때 당시에 이 뒤에도 매집봉이 있고 이 위에서 팔고 나갔으면은 매집봉이 끝난 건데 팔고 나간 흔적이 없어요. 이 큰 도지형 캔들도 위험한 신호긴 한데 캔들로 봤을 때는 이거를 분봉으로 한번 추격을 해보면은 이때 들어온 거래량이 위로 터진 거래량이 아래로 터진 거래량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매집봉으로 보고 절대 팔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아주 제가 이 종목을 2년 동안 같이 관찰을 하면서 정말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 같이 관찰을 하면서 근데 엄청나게 빠졌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빠졌어요. 이거는 세력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2년 동안. 그 올해 남들 다 올라올 때
남들 다 올라올 때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뒤에 매집해놓은 놈들이 있으니까 이슈에 맞춰가지고 그냥 요즘에 그 뭐야 코로나 확진자 치료 가능성 뭐 제품이 부각되면서 두타 스테 뭐 어쩌저쩌 하면서 그냥 제로 엮어서 올려버립니다. 올려버렸어요. 여기에서 어저께 그저께 목요일날 상한가 들어갔다 풀리는 거 보고 매도하고 나왔는데 이 형들이 그분이 물린 단가가 여기인데 여기잖아요. 근데 이 라인 위에서 무조건 팔라고 올린 거예요. 여기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다 털어버리잖아요. 거래 한번 볼까요? 이것도 완전 나간 거래량은 아니에요. 한 번 더 이 위에서 한번 팔기 위해서 설거지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분이 여기에서 물렸어도 결국은 여기에서 물렸어도 여기에 앞에서 매집해 놓은 거 뒤에서 매집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시세는 흔들더라도 결국은 이 가격 위에서 팔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의 기준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니커라는 종목을 공부를 하면서 유증을 당한 건 굉장히 스트레스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재를 만났다는 거는 나한테 하나의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나의 매매 관점이 바뀌는 이 매매 관점이 또 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점이에요. 원래 내가 손절하던 사람인데 저 새끼 말 듣고 한번 버텨볼까? 1년이든 2년이든 한번 버텨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야 무슨 저런 개같은 소리를 해. 나는 실력이 좋은데 기회비용이라는 걸 따졌을 때 나는 내가 여기서 빨리 마이너스 15% 치고 손절 치고 딴 데 가서 플러스 20 내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절을 치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진짜 한 달이나 1년 안에 20% 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었으면은 제가 처음에 지난 10년 동안 모든 중장기 거래를 이렇게 해왔어요. 딴 거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거래량 하나 믿고 이슈 믿고 시장 보고 딱 이거예요. 거래량 보고 영업이익률 보고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 변동성이 큰지 안 큰지 이런 거 살짝 봐주고 차트 보면서 그리고 이 회사에 가진 이슈 이게 뭘로 올라갈 건지 재료를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을 보는 거죠. 시장에 따라서 내 종목이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시장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유증이 나오는 뭐 악재가 갑자기 터지는 이런 날들이 있어요. 주식이란 게 확률 게임인데 이렇게 똥 밟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안 팔고 계속 끌고 가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한 주 매매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끝까지 보면서 이거를 입증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거래량에 대해서 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정말 안 좋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면 인터플렉스 제가 팔고 나왔겠죠. 제가 어저께 영상에도 말해 드렸지만 절대 안 팝니다. 저는 이 인터플렉스는 절대 안 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배포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만의 기준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옆에서 누가 이거 떨어집니다, 저거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도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거든요. 소수의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소수의 성공자들보다 다수의 실패자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고 많은 이 대중들의 심리는 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심리다라는 거를 많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새기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 주 매매를 계속 하면서 이 공부를 계속 하면서 얘가 700원이 됐든 800원이 됐든 끝까지 추격을 해서 이 종목에서 절대 잃지 않고 무조건 수익을 단돈 100원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겁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고집이 아니에요. 고집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라니까요. 자기 기준이 손절을 해야겠다. 이거 갖고 있는데 잠이 안 와. 내가 30% 빠져도 40%도 빠져도 잠이 안 와. 그럼 손절해야지. 병나요. 그 주식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손절해야죠. 그럼 나는 손절해가지고 나는 이거 복구할 자신이 없어. 조금 그래도 한번 버텨볼래.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보고 싶어. 그럼 계속 영상 보세요. 증명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T값을 맞추려고요. T값을 맞추려고요. 이 T가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시간. 이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절대 이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증권 방송에 나와서 주식을 하는 애널리스트 그 증권 전문가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주식을 잘하면은 TV에 돈을 방송에 시간을 사서 나와서 그 시간 그 한 번 하는데요. 뭐 몇백만 원씩 내요. 그 몇백만 원씩 내면서 회원 유치하려고 나와서 그 종목 상담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식을 잘하면 대학 교수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 그러면 전업 투자하고 자기네들이 주식으로 부자가 됐겠죠. 근데 왜 입으로는 떠들고 자기네들은 주식으로 그렇게 성공을 못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말을 믿지는 않아요. 참고를 할 뿐이지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도 저 새끼 말이 맞아 라고 하면은 맞는 것 같아 하면은 본인이 공부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는 거고 저 새끼 개소리네 내 기준이랑 안 맞네 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의 기준대로 확실히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념이 있어요. 뭐 100%라고 장담은 못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래를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10년 동안 제가 한 종목에 물려가지고 한 3년 이상 버틴 적도 있어요. 3년 이상 버틴 적도 있는데 결국은 해치고 나옵니다. 결국은 해치고 나와요.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반박도 해보고 긍정도 해보고 해가지고 주말 동안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요 빠져도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미리 얘기를 해놓는데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나는 흔들리진 않는다고요. 왜? 내가 3년, 5년 동안 버티면서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주씩 사서 매매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이 있고 어떠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내 말을 믿고 1억, 2억을 샀다고 하면 진짜 저 죽이고 싶을 거예요.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라고 했으면은 여러분한테 다 돈 물어드려요. 근데 제가 항상 멍청한 투자자가 되지 말자. 주식장은 아무도 믿지 말자. 부모 형제도 나 자신 빼고는 지금 말하고 있는 나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기준에서는 절대 팔지 않는다. 어차피 이 애들이 팔지 않았으면 이 시세는 장난을 칠 수 있다. 이 시세는 언제든지 10% 마이너스 50% 60% 시세는 마이너스 50% 60% 시세는 장난을 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세요. 저는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진짜 겁이 하나도 안 나요. 빼면 빼는 거지 뭐 어떻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결국은 돈을 많이 쓴 사람들은 얘네요. 돈을 많이 쓴 사람은 얘네요.
그러면은 누가 마음이 급해요? 얘네들이 마음이 급해요. 얘네들이. 우리 일반적인 개인 사람들은 이 티값 시간을 맞추려고 해가지고 이거 왜 안 올라가요? 이거 왜 떨어져요? 언제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시간이 되면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 그거 언제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갑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지가 세력이 아닌 이상은 그건 몰라요. 언제 올라가요? 얘네들 돈 많이 쓴 애들이 준비가 되면 올라가요. 물량을 많이 체크해놓고 자기네들이 물량을 잠궜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슈는 지들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세력들이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올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엮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마요.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계좌에 이 마이너스 퍼센트를 보면서 흔들리지 마요. 장고에 내 기준이 있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 네가 100% 가봐라. 내가 파나 씨. 이런 깡따구도 때로는 있어야 돼요. 주식을 하면서 이런 깡따구 없으면은 정말 살아남기 힘들어요.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깡따구가 있어요. 그 슈퍼개미들을 제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가치 투자를 해서 많이 이렇게 슈퍼개미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10년 경험이 10년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10년 이상 장기 투자에 해본 적이 없고 그만한 시드머니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게 하나는 그 기업의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10년 동안에 어떠한 자기만의 기준으로 그 10년이란 자기만의 그 기준으로 그 하한가와 상한가의 그 폭에서 자기만의 기준을 지키고 있었던 거 그거는 정말 크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아마 저렇게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자기만의 신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10년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안 좋은 건 알아요. 진짜 많이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 정말 답답하고 저도 어저께 주담이랑 한 30분 동안 전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말 같지도 않은 공시를 왜 장중에 내보내지 않고 동시효과 들어가서 우리 개인들 손도 못 쓰는 시간에 바로 어차피 장중에 하한가 맞나 내일 아침에 하한가 맞나 10% 이상 빠지나 똑같은 건데 왜 이 시간에 매번 공시를 이렇게 올리냐고 제가 많이 따졌습니다. 제가 많이 화가 나서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담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좀 답답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좀 열을 내면서 영상을 찍는데요. 일단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종목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피해가 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조금 많이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 아직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일단 월요일날 볼 거예요. 월요일날 일단 보고요. 얘가 이런 거래량이 장대 음봉이 뜨면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쭉 끌고 갈 거예요. 끝까지 추격을 할 겁니다. 끝까지 추격을 하고 계속 영상을 계속 찍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거래가 뭐 이런 개똥만한 거래가 터지면서 뭐 장대 양봉이 뭐 10%짜리 음봉이 떴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저는 홀딩입니다. 홀딩 전략으로 계속 갈 겁니다. 언제까지? 이 돈 많이 쓰는 애들이 쳐 올릴 때까지 시간의 값을 주는 겁니다. 왜? 얘네들은 분명히 1,000원 위에서 팔아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들이 시간이 되면 올립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 기준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추격을 할 겁니다. 제가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건투를 했었어요. 그리고 20살 때 프로 카드를 따고 이제 군대를 가면서 그 건투라는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군대를 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건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건투를 했을 때 중2 때부터 그냥 저는 뭐 체구를 다닌 것도 아니고요. 체중을 다닌 것도 아니고 중2 때 중2병에 걸려가지고요. 건투
도장을 찾아가가지고 복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2 때까지 했습니다. 고2 때까지. 고3 때는 이제 입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 제 실력이 아마추어 대 정도 나갈 수 있는 실력이었어요. 제가 전국체전에서 많이 한 2번 나갔다가 전국체전에서 2번 정도 예선 탈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예선 탈락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마이너스 65kg급을 나갔었어요, 이때. 근데 저랑 전국체전 예선에서 붙었던 친구가 항상 2번이나 만난 친구가 이 앞에 친구도 그렇고 뒤에서 만난 친구도 그렇고요. 저보다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실력도 좋았어요. 실력도 좋았고, 이 친구들이, 결국은,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친구들이 2명이랑 저랑 예선전에서 붙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KO를 당하지 않고, 저는 다 판정승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3이 끝나고,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예, 프로카드를 따기 위해서 복싱을 다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실력이 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프로가 되려고 하면 프로카드가 딸라고 하면 실력이 10이 됐어야 돼요. 실력이 10이 돼야지 프로카드를 줍니다. 시험을 봐서. 근데 그때 제가 1년 동안 권투를 신 것도 있고 그동안 엘리트 체육의 코스를 밟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로에 도전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실력이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실력이 5밖에 안 됐었는데 내가 이 실력이 이 10을 만들어서 이 프로 카드를 따기 위해서 실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실력 동안은 저는 체육관에 있는 여러 형들, 우리 진성이 형이나 우리 충남 대표 형들이랑 프로 형들이랑 굉장히 많이 스파링을 했었어요. 스파링을 하기 위해서 이 짧은 한 3달이란 기간 동안 스파링을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저희 집이 지금 공덕동입니다. 그 공덕동에서 계속 한강을 바로 나가가지고 한강을 아침 저녁으로 10km씩 뛰면서 기초 체력을 기르고 아침 저녁으로 오전에는 체육관에 나가서 기술 연습을 하고 그 오후에는 또 매일 나가서 매일 이 프로 형들한테 스파링을 하면서 계속 맞았습니다. 계속 맞으면서 실력이 어느 순간 프로 카드를 따러 갈 때는 제 실력이 10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구간이 있고 깨지는 구간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구간이 없으면은 절대 이렇게 10이라는 실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항상 꽃길만 걸어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한 번에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직 그 돈 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물론 소중한 돈이 아니란 소리는 아니에요. 돈이 뭐 1,000만 원이 나한테 큰 돈일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작은 돈일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기준에서 자기한테 작은 돈이라고 해도 이 돈을 지키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키면서 깨지고 다시 일어서고 깨지고 일어서면서 이런 과정을 해서 결국 올라간 사람들은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깨진 경험이 정말 울면서 진짜 이 힘들었던 시기를 보낸 사람들은요 이 위에서 시련이 와도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들보다는 밑에서 깨지고 올라가고 했던 사람들은요 결국은 위에서 한번 깨지더라도 그 단단하게 다져진 그 바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내 돈을 지키면서 이 수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결국은 시간이에요. 마이클 타이슨이 링에 올라가서 한 방에 KO를 시키지 않습니다. KO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많은 연습 시간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KO를
때리기 위해서는 링에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까지 뛰면서 이 사람도 많이 맞습니다. 타이슨도 많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매일 점수를 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많이 맞고 카운터도 맞고 쓰러진 다음에 정신력으로 일어서서 신념을 가지고 일어서서 저 새끼는 내가 꼭 죽여버린다, 이기고 만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악바리 자세로 눈에 불을 켜고 일어나서 다시 한 방에 한 펀치에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거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항상 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항상 와요. 기회는 지금도 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 기회가 지나가는지 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 만약에 내가 기회를 놓쳤으면은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고요. 이거 또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데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많이 물리신 분들은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매매 기법을 10년이란 세월 동안 정말 많은 돈을 진짜 꼬라박으면서 진짜 많이 잃으면서 여기에서 이런 구간에서 손절 안 했겠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손절 안 했습니까? 제가 안 했겠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기에서 샀다가 이렇게 빠질 때 올라올 때 손절 안 했겠습니까? 이 구간에서 손절 안 해봤겠습니까? 수없이 해봤어요. 수없이 10년 동안 수없이 하고 연구하고 해봤는데 결국은 제 기준에서 이 기준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한번 대응해 나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유상증자의 공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요. 8월 14일 날 기준으로 마니커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주주들에게 한 주당 0.20291 뭐 0.2 정도의 주당 그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20주 정도 배정이 되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권리는 9월 3일부터 9월 9일 요 사이 3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이 권리를 내가 한 주당 0.2주 정도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사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팔 수 있는 권리가 이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들어옵니다. 장고에 신주인수권 권리 증서가 들어와요. 이때 팔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 팔 수 있는 권리. 저 같으면은 이 주를 더 사지 않아요. 괜히 떨어지는 주식에 돈을 더 투자하지 않습니다. 더 투자하지 않아요. 어차피 올릴 놈들이 있기 때문에 더 투자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왔을 때 더 사면 더 샀지, 싸다고 해서 무조건 더 사진 않아요. 그래서 9월 3일에서부터 3월 9일까지 내가 14일 기준으로 갖고 있었으면은 이 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권리를 증권사에 전화해서 팔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돈을 좀 줄 거예요. 몇백원 안 주는데 하여튼간 주식 수에 따라서 그 돈을 쳐서 줍니다. 그러면은 이 권리를 그냥 파시면 됩니다. 더 사실 분은 더 사시고요. 사시지 않으실 분은 이 증권사에 전화하면 이 권리를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14일까지 갖고 있는 주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금이 이틀을 잡히죠. 그래가지고 12일 전에 매도하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주식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장 끝나고까지 다 좋았는데 불과 장 마감하기 전에 마감하고 나서 10분 동안에 그 공시가 나오면서 일단 단기적인 하락 파동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피할 수 없게 됐는데 너무 스트레스 당연히 받죠.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절대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어 스트레스 받으면은 절대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올라가면 제가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있겠죠.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조금 쉴 때는 편안하게 쉬세요. 그래야지 주식시장 열리면 또 머리가 맑게 또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거 제가 에코바이오도 제가 절대 끝까지 추격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추격을 끝까지 한다는 거. 에코바이오,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런 것도 제가 손절을 쳤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제가 보는 종목에 다 비슷해요. ABL 바이오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앞에서 다 안 죽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한 원형 바닥에 컵형으로 꺾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파동을 어떻게 만드는지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니커도 똑같고요. 마니커도 똑같아요. 마니커 FNG도 비슷하게 가잖아요. 이 마니커 FNG도 이 고점에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고점에서 최대 주주가 물량을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가는데 얘가 탄력이 더 좋은데 그래서 제가 마니커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마니커는 최대 주주가 꼭지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니커를 좀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근데 또 이번에 유상을 맞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악재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주식 단기학교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 탑승한 사람들의 선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준이 없고 이렇게 흔들리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거센 파도에 흔들리겠습니까? 제가 오늘부터 더 중심을 확실히 잡고 추격을 할 테니까요.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단단히 버티고 서 있겠습니다. 제 지난 10년의 경험이 바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멘탈을 좀 잡아드리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예, 카톡 아이디에 이렇게 아이디 검색에 주단기 점상빨리 주단기 점상 빨리 보내줘라 주단기야 이렇게 아이디 치면은 제 아이디가 나옵니다. 정말 이 마니커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하세요. 저한테 카톡을 해서 하시면은 제가 전화 드려서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된다. 좀 더 제가 멘탈을 더 잡아 드릴게요. 정말 힘드신 분들은 카톡을 하세요. 울면서 전화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받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멘탈 잡아드릴 테니까요. 힘드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밤에는 연락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멘탈 많이 잡아드릴 테니까요. 힘드신 분들은 연락하시고요. 이겨내야죠.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간에 하락 파동이 나와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서 이기고 나오겠습니다. 왜? 부자 형들이 아직 팔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시장의 파동을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만약에 시장이 하락 파동이 나오면은 같이 빠지겠죠. 시장이 좀 올라가주는 여기 2250포인트 뚫고 올라가는 파동이 나오면 좀 덜 빠지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 시장이 좀 크긴 한데 이 시장의 파동 속에서 이 우리 많이 산 형들이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계속 추격을 하면 됩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돈 많이 쓴 애들이 똥줄 타는 법입니다. 우리의 손실보다 얘네 손실이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남은 주말 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힘내시고요. 울지 마시고 제가 항상 응원하고 추격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일단
여기서 영상을 끊겠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